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남자의 관상적 특징 1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벌 때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주도적으로 돈을 버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이제 횡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돈은 뭐냐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지키느냐 하는 것도 돈을 버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관상적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마입니다. 이마. 이마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간지액이라고 해서 이 복간지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간을 엎어놓은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엎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간을 엎어 놓으면 이렇게 볼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이마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이마가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갖고 그런 이마를 갖다가 복간지약이라고 하는데, 그래 이 복간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좁으면서 복간지액은 별로 그렇게 크게 좋지 않고, 이마라는 것은 넓고 이렇게 길고 넓고 길면서 그 도톰하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약간 볼록한 이마를 갖다가 복간지액이라고 합니다. 이 복간지액을 갖게 되면은 이마의 중앙은 천주골이라고 그랬죠 전에. 또 옆에 이 뼈가 이 눈썹 머리에서 위로 올라온 이마는 우리가 복당골이라 하고, 또 이마 눈썹 끝에서 그 부분에서 올라온 그 뼈를 뭐냐면은 보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간지액을 이루게 되면은 천주골과 이렇게 복당골과 그 다음에 이 보골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는 이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마가 잘 발달되어 있다. 넓고 높으면서 앞으로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이마의 중심은 관록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볼록하게 도톰하게 튀어나온 것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울퉁불퉁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것을 이마가 이제 상당히 좋게 생긴 거고,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은 천주골이나 복당골이나 혹은 보골이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마를 갖춘 사람들은 첫째로 부모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또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냐면은 이 부상에서는 뭐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서도 이 눈썹 끝에 요 부분에 뼈가 발달되어 있는 거를 천창골이라고 합니다. 천창골이다 이럽니다. 이 천창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하늘의 창고입니다. 이게 하늘의 창고. 하늘의 창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의미는 윗사람한테 내가 재물을 물려받는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재물의 발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골이 발달해 갖고 그 천천골의 그 영양이 위로 이렇게 뻗친 사람들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관상학적으로 뭐냐면은 복덕궁이다 그럽니다. 복덕궁. 그럼 이쪽이 발달돼 있고 또 이 부분도 광범위하게 이것이 뭐냐면 천천궁이다 그럽니다. 이 부분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 꺼지지 않고 이런 사람은 부모의 덕이라든가 혹은 윗사람의 덕도 물론 받겠지만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노력보다는 몇 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몇 배의 결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일만큼 노력했다고 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만큼 노력했는데 그 몇 배의 그 결과가 좋아지는 그런 골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천창골이 잘 발달이 있으면 발달돼 갖고 보골까지 잘 발달돼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복간지액을 이루면 전체적으로 잘 발달된 이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윗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마입니다. 그래서 우선 복간지액으로 이마는 잘 발달되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소위 요새 말하는 금수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100m 경주에서 벌써 50m 앞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런 이마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부모나 윗사람의 후원으로 내가 더욱더 재물의 복을 갖다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썹입니다. 눈썹이 잘생겼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눈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길어야 됩니다. 길다. 눈썹의 첫째 장점은 길어야 된다. 짧으면 그만큼 복덕이 혜택이 적어집니다. 눈썹이 길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쪽 부위가 이렇게 천창 이쪽 부위가 뭐냐면은 내가 재물을 잡는 그런 능력인데 이렇게 눈썹이 길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재물 창고를 하늘에서 부여된 재물 창고를 내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썹은 긴 것이 좋다. 그래서 돈을 벌려는 사람은 눈썹을 좀 길게 그리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눈썹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눈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눈썹은 학문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인기를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운을 주관하는 것이 이 눈썹입니다. 그래서 이 눈썹이 잘생기면 부동산 운도 상당히 좋고 문서운이 좋아서 그 다음에 인기도 좋고 또 재물복이 상당히 좋은 게 이제 눈썹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 눈썹이 이렇게 길게 되면은 이 재물을 성취하는 운도 강하고 재물 장악력이 강하고 재물의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이게 눈썹이 잘생긴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 덕이 없다 하더라도 눈썹이 잘생기면은 그만큼 인기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물복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누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연예인들입니다. 그리고 눈썹이라는 것은 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귀도 따지는데 눈썹은 높을수록 그만큼 귀함이 따른다, 품격이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눈썹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이마가 잘생겼다 하더라도 눈썹이 예를 들어서 관상학적으로 좀 안 좋다 그런다면은 부모라든가 혹은 30전에 이뤄놓은
어떤 자기의 공을 갖다가 이어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눈썹이 잘생겨야만이 부모의 복덕을 잘 이어받아서 좋을 수가 있고 또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눈인데, 이 눈이라는 것은 뭐 관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눈이라는 것은 평생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눈동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동자가. 눈동자로서 그 정기신을 다 봅니다. 눈동자로서. 정기신을. 그래서 눈동자는 뭐냐면 색깔이 우선 중요한데 검으면 검을수록 진기가 강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작을수록 의지력이 강해서 그 돈을 갖다가 장악하는 힘이 강하고 또 흑백이 분명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눈이 흑과 백이 탁하지 않고 깨끗하고 맑아야 좋은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눈빛이 중요합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눈빛이 없으면 사람이 의욕과 성취욕이 약하고 추진력이 약해갖고 큰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거나 또 색깔이 예를 들어서 갈색이다 이러면은 그만큼 에너지 응집력이 약해갖고 기운이 흩어져서 끈기가 약해서 재물을 추구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는 검을수록 좋고 혹은 또 작을수록 좋고, 더 중요한 것은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야 재물의 장악력이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입니다. 코. 코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코는 특히 남자의 코는 비교적 큰 것이 좋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고육이 뼈와 살이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가 돼 갖고 풍만하면 좋습니다. 뼈대만 강하고 살이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은 가난한 상이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일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지키기가 좀 힘든 게 뼈만 강하고 코뼈만 강하고 그 다음에 살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상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마의 기운을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게 상근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근은 유년법으로 41세를 말하는데, 상근이 예를 들어서 끊어졌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40세 전에 이루어놨던 자기의 어떠한 이 세력이라든가 혹은 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근은 뭐냐면 40전에 이뤄놓은 자기의 공을 잘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핵심이 상근입니다. 그래서 상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였다든가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든가 혹은 상근에 이렇게 주름이 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40세 전에 이루어놨던 그런 어떤 자기의 재물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공명을 갖다가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이 코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콧대가 이렇게 서야 되고, 콧대가 이렇게 죽었거나 콧대가 이렇게 이제 죽었거나 이러면은 그만큼 자기의 의지력이라든가 실행력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빼어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콧대는 좀 서야 되는 것이 좋고, 특히 콧망울, 준두라고 그러죠. 준두, 콧끝, 준두와 콧망울이 잘 발달돼 있을수록 그만큼 재물 운용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코가 들창코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들창코도 뭐냐면 이렇게 들창코가 되면은 기산이라 해서 기운이 자꾸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재물이 자꾸만 흩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 코라는 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남한테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재물 장악력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재물이 자꾸만 흩어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를 갖추고 있는 코가 부자코입니다. 당연히 이제 코를 보면은 이 코와 양광골 있죠. 이렇게 양광. 여기 코 옆부분이 광골이라고 하는데 이 코와 광골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코가 잘생겼다 하더라도 광골이 약하거나 광골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만큼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잘났다 이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위에서 협조가 없어갖고 자기의 힘을 갖다 크게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코는 꼭 광골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코와 광골이 균등하게 잘 발달돼 있어야지 크게 재물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식 제구라 해서 다섯 번째는 문식 제구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먹을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은 입을 봐라 그랬습니다. 입을 봐라. 그럼 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야 좋은가? 입이라는 것은 약간 좀 두툼하게 생긴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툼하게 생긴 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두툼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조화와 균형입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입술은 약간 좀 두터운 것이 좋고 약간 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군웅이라고 그러는데 입술 특히 윗선이 또렷할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규격이죠. 그 다음에 입술은 뭐냐면은 빨갈수록 좋습니다. 입술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구각이 상향해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복을 갖다가 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먹을 복이 많고 식욕이 넉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각인데 지각은 뭐냐면은 이렇게 작은 의미로서는 이 턱을 얘기하지만 아랫부분에 전체 턱에 턱을 갖다가 다 지각이다 이렇게 큰 의미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지각이 뭐냐면 잘 발달돼 갖고 살이 있을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지각이 너무 이렇게 발달돼 갖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너무 벌어지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 갖고 도리어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얼굴 옆에 선과 맞춰서 이렇게 넓은 것이 좋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하여튼 지각은 뭐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살이 찌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중앙에 있는 턱이 이렇게 조천 한우를 봐야 좋습니다. 이렇게 조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긴 게 좋죠. 이렇게 좀 약간 앞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주걱턱처럼 앞으로 튀어나온 것은 안 좋지만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이렇게 내민 것이 좋고 턱에서 제일 나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무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턱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뒤로 후퇴한 거 이것은 이제 안 좋죠. 그래서 지각은 뭐냐면은 조금 이렇게 조천에 좋고 또
살이 좀 풍부해야 좋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말년에는 이제 입과 턱을 갖다가 주로 보게 되는데, 턱이 풍부하게 잘생겼어도 입이 못생기면 안 됩니다. 뭐냐면 턱이 좀 약해도 입이 잘생기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년은 뭐냐면 뭐가 관장하냐면 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입이 말년을 주관하는 최고의 부위입니다. 입이. 그래서 입만 잘생겨도 자식복도 있고 또 말년복도 좋은데, 만약에 턱이 발달되어 있는데 입이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자식이 나의 재물을 말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의 중심은 턱보다는 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형후다 그럽니다. 그 형후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전체적인 신체의 모습이 좀 두터워야 좋다 이겁니다. 비가 아닙니다. 비라는 것은 뭐냐면 살이 너무 쪄갖고 살이 처지는 걸 갖다가 비라 하는 것이고, 후라는 것은 뭐냐면 근육질의 살이겠죠. 좀 두텁게 살이 찐 것을 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육질이 있어갖고 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 그 모습이 뭐냐면 약간 두툼한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야 돈이 모인다 이렇게 돼 있고, 얼굴은 가능한 한 네모진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네모진 것이. 네모진 듯 두툼해야만이 돈이 좀 많이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귀를 얘기하는데, 귀는 무조건 귀는 두터워야 좋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귀는 눈보다 높은 것이 좋다. 이래야지 귀가 잘생긴 거고, 특히 말년에 갈수록 좋은 것은 뭐냐면 귓불이죠. 귓불이 이렇게 좀 발달되어 있는 그 귀를 가진 것이 제복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허리가 너무 잘록하게, 요새 뭐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식스팩을 만든다고 그래갖고 또 이렇게 살이 안 쪄갖고 허리가 너무 잘록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허리는 둥글둥글하게, 약간의 너무 많이 찐 것은 안 되지만 약간의 살이 있어야 재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손은 두툼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족이, 손이나 발이 발등 혹은 발바닥 혹은 손등, 손바닥이 좀 두툼할수록 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피부는 이렇게 매끄럽고 아주 섬세한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피부가 곱다 이러죠. 그러니까 피부의 조직이 상당히 부드럽고 섬세하고 윤기가 나는 것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거지가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됩니다. 행동거지가 무거워야 되고, 그 자기의 움직임이나 행동이나 혹은 앉은 자세나 그 다음에 먹는 모습, 이런 것이 보다 좀 단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불까불 되지 않고 절제가 있어야 그런 사람이 부도 누리고 귀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목소리인데, 남자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모기 소리 같이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되게 되면 심약하고 소심해서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목소리는 클수록 좋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운이 있어야 됩니다. 여운. 다시 말하면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징은 에멜레종 같은 거죠. 이런 것은 한번 이제 이렇게 둥 울리면은 그 음파가 여운이 있지 않습니까? 둥 이렇게 가야지 뚱 이렇게 그 음파가 짧게 끊어지면은 그것은 여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는 울수록 좋다. 여운이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악이 조기해야 된다. 오악이 조기한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시 말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악은 이마, 양광골, 턱과 코, 이것을 5가지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는 자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코를 중심으로 하고 이마와 턱이 나한테 예를 대하든 나를 바라보고, 또 양광골이 나를 보호자해 주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있으면은, 그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가 뒤로 넘어졌다든가, 혹은 턱이 이렇게 후퇴했다든가, 혹은 광골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상이다 이겁니다. 코만 있고 이렇게 이마가 뒤로 벌어지고 턱이 후퇴했다. 이런 상은 속성속패입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마는 약간 좀 볼록하고 턱도 앞으로 약간 튀어나온 광골도 발달되어 있는 것이 오악이 조기했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관상을 가지게 되면 부자의 상을 갖춰갖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그런데 11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지만서도 이 평생의 그 부의 중심은 눈빛이고, 그 다음에 말년의 중심은 입이고, 중년의 중심은 코이고, 그 다음에 초년의 중심은 이마입니다. 그것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잇는 것이 뭐냐면 인당, 그 다음에 인중,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당, 상근, 인중이 그러한 것을 잇는 일종의 이렇게 관절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이음새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이마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마나 상근이 예를 들어서 좋지 않다, 이런 데면은 위의 것을 갖다가 자기가 계속 이어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 인중이 약하다 이겁니다. 인중이 잘못생겼다 하게 되면 50전에 이뤄놓은 그런 모든 공적이 허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인당과 상근과 인중을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골상을 이렇게 지니고 있어도 기색이 좋지 않으면 헛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세가 좋고 나쁨은 관상에서는 기색으로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관상학적으로 잘생겼다와 일반적으로 잘생겼던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상기한 여러 특징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이렇게 모든 부위가 모두 잘생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이 섞여 있는데, 좋은 부위가 많으면 안 좋은 부위의 기운을 눌러갖고 좋은 곳이니, 혹시 좋지 않은 부위가 있다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좋은 부위를 잘 활용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천 년부터 내려온 관생의 지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참고하시고 내가 겪어보니 맞아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